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트위터에 왼쪽과 같은 사진이 돌아다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중국어로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번역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동그라미 친 화면에 대한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간 내 분양주택 구입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임직원은 다른 부서로 교류하여 근무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집을 한 채씩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단 컨트롤하기 쉬운 공무원에게 부동산 강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고 중국 부동산 역시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한국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죠. 그런데 이날 중국에서는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매우 안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제조업 경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전월 증가치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 예상치인 4.6%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알 수 있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월 대비 감소하는 수준이 나왔고 예상치인 5% 대비 역시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서는 반복되는 봉쇄가 큰 악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겠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실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이러한 두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완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제 지표도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이 19.9%, 거의 20%죠. 20%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7, 8월 달은 중국의 졸업 시즌입니다. 이때 대졸자만 1000만 명 이상 쏟아진다고 하네요. 대륙의 스케일이 엄청나죠. 이러한 1000만 명을 모두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20% 정도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백수로 논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직장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중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때 피크를 한번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은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지금 수요와 공급의 동반 충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헝다 사태를 겪으면서 부동산 공급 문제를 유발하였고 여기에 올 봄부터 코로나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부양책을 쓰고 있으니 4분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할 거야. 이러한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분기 때 반등을 줄지는 그때 가봐야겠죠. 부동산이란 항공모함과 같아서 한번 방향을 틀면 다시 방향을 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역 상태를 보면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체크한 것인데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나마 중국 제조업 업체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영 이상합니다. 올해 3월부터 중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입 증가량을 보면은 마이너스 0.1, 0, 플러스 4.1, 1, 2.3. 전년 동월 대비 거의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과 비교하면 수입은 감소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중국에서 평소 대비 수입을 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 함께 글로벌 소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른 수출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미국이 세계 소비를 담당하고 있다곤 하지만 요즘 중국도 꽤 많은 소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TI 국제유가 역시 8월 15일 충격적인 경제지표가 발표된 날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계 1등 원유 소비국인 중국이 앞으로 원유의 수입을 줄일 거야?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야? 이러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위안화 환율이 상승할수록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으로서 중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으로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 경제는 한번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경제는 또 한 번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면서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도 2년 동안은 상대적인 중국 경제가 좋았고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높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위안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최근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소비와 제조업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기미가 있었다면 떨어진 위안화의 가치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떨어진 위안화의 가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며칠간 차트를 볼까요?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위안화의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거의 신고가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 고점 부근을 터치했네요. 참고로 위안화의 가치가 가장 떨어졌었던 시기는 락다운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인데요. 지금은 그때와 비슷하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의 중국 경기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MLF 금리를 0.1% 깜짝 인하했습니다. MLF 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시중은행 너네들 금리를 내려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출을 팍팍 해줘. 그래서 우리 한번 경기 살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MLF 금리 동결을 점쳤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반대로 중국은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MLF 금리가 떨어지면 8월 20일에 발표되는 LPR 대출 우대 금리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PR 대출 우대 금리는 지금 3.75%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나홀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자금 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안화 약세가 발생되고 위안화 표시 자산들이 약해진다는 의미죠. 이는 곧 자산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 하락을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바로 돌아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투자자들은 위안화 표시 자산들을 매수하면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 보입니다. 물론 LPR 금리 인하가 발표되는 8월 20일 이후 위안화 환율 시장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한국, 빨간색 중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부동산 가격을 100으로 놓고 이것에 대한 상대적인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 2019년도부터는 흐름이 조금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고 보면은 중국은 느낌이 달라요. 2019년도에 피크를 한번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피크를 찍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 역시 함께 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의 중국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 부동산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한국은 어느 나라의 부동산 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 중국과도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한국 부동산은 미국 부동산과 조금 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후를 보면은 미국 부동산처럼 한국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팍팍 뿌려주니까 그 이후부터 상승률이 더욱더 가팔라지는 모습, 이것도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따라 우리가 중국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었다면
이미 2019년도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왔어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중국은 세계 넘버 2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 충격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별 무역 수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최근에 대중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5, 6, 7, 3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셨듯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 중국이 수입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앞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곧 국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면서 국내 GDP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GDP가 떨어지면 집값에도 당연히 좋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이것은 한국의 부동산 거래 금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최근에 2022년 상반기 때 부동산 거래 금액이 84조 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10년간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최저치는 13년 상반기, 그리고 19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이때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수치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죠. 지금 하반기 때에도 그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2022년 하반기 때에도 거래 금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시경제를 체크하면서 조금 더 부동산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한국은 중국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은 미국 부동산과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전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꾸준히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무시할 수 없으니 중국의 경제 지표, 부동산 가격 지수 이런 것도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